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9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안보태세를 점검하며 4박 5일간의 휴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입원 환자가 약 6배 늘어났고 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이 65.2%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식중독 환자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일정으로 4박 5일 동안의 휴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가 곧 경제라면서 강력한 안보만이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장병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4박 5일간) 여름 휴가 중 마지막 일정은 충남 계룡대 방문. 윤 대통령은 전시 지휘시설을 방문해 올해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안보태세가 자유와 번영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우리의 안보와 자유를 보장합니다.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북한의 GPS 공격과 오물 풍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진해 해군기지에서도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농구와 족구 등 체육 활동을 함께하며 장병들과 소통했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아주 선수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당시 복무자,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저녁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게 진짜 휴가라고 밝혔다며 이번 여름 휴가의 컨셉은 민생과 안보 휴가라고 소개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구상한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새로운 통일 구상도 밝힐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여름 휴가 기간 구상한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이 다음 주부터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광복절 경축사는 3.1절 기념사와 함께 대통령이 전하는 연례 중요 연설인데 중요한 남북관계 메시지도 담깁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축사에는 이렇게 다듬어진 새로운 통일 담론이 포함되는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기본 틀은 유지하되 새로운 접근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핵심 키워드는 자유로 여기에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비전이 제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명단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복권 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국정운영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저출생과제를 포함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가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지원자에겐 수련 특례가 부여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모두 10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 지원했는데 지원 규모가 전체 모집 대상의 약 1.4%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지원을 받고 레지던트 2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오는 16일까지 모집이 진행됩니다. 인턴 또한 16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에게 전문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수련 특례를 부여합니다.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마치고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변 시선 때문에 복귀를 주저한 전공의가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추가 모집이 마지막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 더 또 할 수 있냐 했는데 저희가 9월 1일 이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일을 맞춰서 하려면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국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의 8%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소속 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 가운데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례는 전주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달 새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유행으로 입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2월 1주 이후 계속 감소하다 6월 말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4주간 입원 환자는 7월 1주 148명에서 8월 1주 861명으로 한 달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800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2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65.2%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50세에서 64세가 18.1%, 19세에서 49세가 1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하수 감시에서 바이러스 농도는 6월 말부터 6주 연속 높아졌고 병원체 검출률도 4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의 JN1 계열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JN1 계열 유래 변이인 KP3의 변이 점유율도 45.5%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도입해 10월 중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과 감염 취약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 환기 수칙 등을 지속 홍보하고 집단 감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 기간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며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었고 식중독 환자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의 한 양식장. 넙치와 강도다리 등 어류 수십 마리가 폐사한 채 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최근 해수 온도가 28도 이상 올랐던 것으로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로 추정됩니다.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에 냉방 사용량도 늘면서 지난 5일엔 최대 전력 수요 93.8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철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고기압 세력이 여전한 가운데 오늘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와 구미에선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상공의 두터운 고기압과 서해상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까지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년에는 8월 중순부터 폭염이 꺾였지만 올해에는 광복절을 지나 하순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열대야도 유난스럽습니다. 과거와 달리 올해는 폭염보다 열대야 일수가 더 많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공기로 밤에도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2,004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도 19명에 달합니다. 지면의 온도가 지상보다 10도 이상 높은 경우가 많아 키가 작은 어린이 또는 지표면 가까이에서 밭일을 하는 어르신 등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식중독 환자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세균의 증식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독을 더 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 같은 경우는 염소 소독액에 5분간 충분히 담근 후에 2, 3일 세척하는 것이 좋고요. 또 계란이나 닭고기 등 육류를 취급하실 때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전력 사용 증가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도 잇따르는 만큼 에어컨을 틀기 전 사전 점검하고 실외기실을 자주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서울 잠실과 경기 구리를 거쳐 남양주까지 있는 서울도시철도 8호선의 연장선인 별내선이 내일 개통합니다. 잠실에서 남양주 별내신도시까지 버스로 약 1시간 걸리던 이동 시간이 27분으로 줄어듭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착공 후 만 10년 만에 첫 운행을 앞둔 지하철 8호선의 연장선인 별내선. 내일 새벽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역사안은 이용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총 연장 12.9km인 별내선은 경춘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별내역을 시작으로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과 장자호수공원역, 암사 역사공원역을 지나 서울 도시철도 8호선의 기점이자 종점인 암사역으로 연결됩니다. 이로써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은 물론 출퇴근길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별내역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 자동차로 45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속 40.7km로 달리게 될 별내선은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돼 다른 교통편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하루 20편성 운행하던 서울 지하철 8호선은 별내선 연장 개통과 동시에 9편성 더 늘어 29편성으로 운행합니다. 별내역에서 잠실역까지 27분 만에 도착하게 되어서 바야흐로 30분대 밀착 생활권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을 맞이하기까지 긴 시간 끝까지 성원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실 가려면 고속도로에 1시간 반, 2시간을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 개통이 되면서 20분이면 가고 이 강남권이나 수도권이 빨리 돼서 이제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관계 지자체는 TF를 꾸려 별내선 개통에 맞춰 연계 교통체계 정비에도 나섭니다. 암사역과 천호역 강일역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다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8개 노선의 시내버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8호선 천호역과 잠실역, 석촌역 구간도 혼잡도 상승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에 암사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운행을 5회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경기도 양평에는 6.25 전쟁의 판세를 뒤바꾼 용문산과 지평리 전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역사의 현장들이 곳곳에 펼쳐진 그 길을 따라 자전거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만들어집니다. 문기혁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노금이 짚푸른 높이 1157m의 용문산.
그 기운 아래 용문산지구 전적비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경기 양평과 가평 일원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치열한 격전 끝에 저지한 전투입니다. 8.6km를 내려가다 보면 용문산지구 전투전적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전투전적비는 1957년 육군 5사단이 건립했습니다. 3.6km를 이동하면 지평리 의병 지평리 전투기념관이 기다립니다. 양평 지역 의병 활동과 지평리 전투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평 의병은 화서학파 문임과 복수 400여 명이 전국 최초로 일으킨 의병으로 을미의병의 시초로 평가받습니다. 기념관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지평리 양조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925년 설립된 가장 오래된 양조장입니다. 6.25 당시에는 프랑스군 사령부가 사용한 인연이 있으며 현재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복원 중입니다. 지평리 양조장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고 인근의 지평면 기념비를 지나 7.8km를 다시 힘내 이동하면 지평면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지평리 전투를 완승으로 이끈 미군 2사단과 프랑스 대대 등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남한강을 향해 쭉 이동하면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남한강 자전거 도로 중 일부 구간은 몽클라르의 길로 조성됐는데 일사 후퇴 이후 불리하던 전세를 뒤집은 프랑스 대대장 몽클라르를 기념하는 길입니다. 참전한 프랑스군 숫자를 따라 3,421m를 몽클라르의 길로 조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따라 달리는 양평 지역 자전거 관광 코스를 만듭니다. 일종의 순례길인 셈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코스를 완성하기 위해 가평에 이어 양평을 방문했습니다. 그 용문, 양평, 그러니까 지평리 해서 이쪽 지역의 그 전적지들이 아주 치열하게 그 전투를 벌였던 그 지역을 이 순례길처럼 찾아다닐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는. 문체부는 전국 곳곳의 전적지를 자전거 관광 코스로 연계 발굴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꿈의 예술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의 꿈의 예술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 현장을 김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음 연주하는 악기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의 작은 몸짓은 커다란 움직임이 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절도 있는 동작과 우렁찬 기합을 더합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터집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꿈의 예술단원 450여 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지난 4일부터 열린 꿈의 페스티벌에 대미를 장식하는 합동 공연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될 거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꿈을 음악, 무용, 연극 그 외에 많은 예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을 키워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박 3일을 함께 보낸 예술단원들은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와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 등 정상급 예술가들의 지휘 아래 서로가 하나 되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공연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오늘 공연하니까 뿌듯하고 더 오래 하고 싶어요. 꿈의 예술단은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무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를 한국형 문화예술교육 모델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0년, 꿈의 무용단은 2022년 창단해 각각 전국 50곳, 22곳에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화 같은 일을 이런 악기 연주를 통해 풀려고 지금 악기 연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시간만 된다면 꿈의 오케스트라는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문체부는 더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꿈의 예술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꿈의 극단을 창단하며 예술단을 연극과 뮤지컬 등 극예술 분야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축제처럼 전국 꿈의 예술단원들이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발로 뛰는 취재로 어두운 곳을 드러내는 현장 고발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환적항인 부산항은 급유선과 컨테이너선 등 많은 배들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이곳 북항에 장기 방치된 폐선들로 인해서
오염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최다희 기자가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항만인 부산항입니다. 부산항 북항 오부두는 보통 급유선들이 오고 다니는 곳으로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한참 돼 보이는 배들로 가득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은 이 선박, 선주와 연락이 끊긴 지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배 겉면을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 칠한 부분에 부식이 심해져 손으로 살짝 건들기만 해도 페인트 칠한 부분이 벗겨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배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장기 계류 선박 중에는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 선박들도 있습니다. 쓰레기의 상태로 보아 최근까지도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는 날이 덥고 습해 악취까지도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장기 계류 선박은 매각 폐선 대기 또는 선주의 사업 부진, 비용 부담 등으로 운행 없이 오랫동안 계류돼 있는 배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선주와 연락이 아예 끊기거나 버려진 배들은 방치 선박으로 불리는데 부산항 북항 오부두에는 이런 방치 선박이 약 16척, 장기 계류 선박이 100척 가까이 있습니다. 문제는 방치 선박과 장기 계류 선박 중 선주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배들입니다. 항만을 이용하는 이들은 이 같은 선박들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출입 방식 배가 안 쓰는 배를 많이 걸려. 그 처분해갖고 한쪽 몰아주든가 처분을 해야 돼. 배 폐류 선박은 빨리 조치를 해갖고 처리해 주이소.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은 또 기름도 한 번씩 유출이 되고 이러니까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방치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방치 선박 중에는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D등급에 속하는 선박도 곳곳에 보입니다. 이 선박을 보시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이 한쪽에 물이 차게 되면 언제든 가라앉을 수 있는 선박으로 보여집니다. 선박이 가라앉게 되면 배 안에 남아있는 기름이 유출될 우려도 있어 사전에 선박을 해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항 오부두의 장기 계류 선박을 관리하는 기관은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공사는 위험 선박에 대한 이선 명령 등 행정 대집행 권한이 없어 업무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겠지. 법적 근거가. 우리 항만공사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지. 지금은 국가에 있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있을 겁니다. 또 저렴한 항만시설 사용료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현재 5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월 3,690원의 사용료만 부과됩니다. 사용료 달에 7,000원, 6,600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거 가지고 만약에 배가 매력인데 그걸 압류를 지체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고. 전문가들은 관리 주체와 행정 대집행의 주체가 다른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관리 주체인 부산항만공사와 행정 집행 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렇게 관리 권한이 나눠진 상태인데 통합하여서 이렇게 한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는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 안타깝게도 자살인데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가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10대 자살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시한 학생건강 행태조사에서도 중고등학생의 37.3%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했고 26%는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마음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운영하는 학생 마음건강지원센터, 위센터에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과적인 학생 마음건강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 분절적으로 접근하던 그 문제점을 극복해서 통합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2027년까지 100개 확대합니다. 긴급지원팀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해 문제 사안을 파악하고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치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 심리 정서적 상태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에 대해선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교에서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또 경제적 이유로 상담과 치료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신과 진료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는 지급 대상을 5만 명까지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 마음건강지원센터 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상담 역할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학생 마음건강 전반의 문제를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과 학교 자문 활동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남부 내륙에, 내일은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소나기가 시간당 20mm 내외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밤에는 열대야를, 한낮에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은 조금씩 더 오르며 내일은 26도, 모레는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더 기승을 부리겠고 낮 기온은 내일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세종과 춘천 24도, 대전 25도, 서울과 인천은 2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33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24도 내외, 낮 기온은 강릉 30도, 속초와 울진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부산 25도, 제주 27도로 후텁지근한 아침을 보낸 후 낮에는 33도 내외로 무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폭염도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섬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는 독도만 떠올려 봐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어제가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섬의 날이었는데 오는 일요일까지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해관부에서 선정한 88개의 섬 중 한 곳을 방문해 인증샷을 올리면 경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엔 가족들과 섬으로 나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